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 바로 레고 10295 포르쉐 911 제품 되겠습니다. 이 친구 출시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그 제품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오픈카 타르가 제품과 리어 윙이 있는 하드탑 제품으로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타르가와 터보 모델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품을 두 개 구매했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쪽에 이렇게 911이라고 포르쉐 차량명과 포르쉐 로고가 박혀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흰색의 터보 차량이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박스 뒷면은 타르가 제품이 장식을 했는데요. 타르가 제품 일러스트와 차량 크기 35cm 그리고 높이가 10cm나 되는 상당히 큼지막한 크기로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쏨? 너무 빨리 만들어 버렸을까요? 자, 지금 제 앞에 터보 모델과 타르가 모델이 나란히 동시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브릭 수는 1458개이고 가격은 179,900원으로 출시됐어요. 일단 차량이 두 종류라고 해서 설명서가 두 권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한 권만 들어있는 설명서에 포르쉐를 어느 정도 다 만들어갈 때쯤 Time to Choose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타르가 모델과 터보 모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약간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를 하다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고민하게 됐던 그 시기가 떠오르네요. 박스 오픈을 저 대신 홍인호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박스를 여시면은 봉투 총 10개가 들어있고 검정색 설명서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제품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죠. 바로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일단 터보를 제작하려면은 8번, 9번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타르가 모델을 제작하려면 8번, 10번 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같이 두 제품을 동시에 만들 수는 없는 방식이죠. 8번 봉투가 타르가와 터보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는 봉투라서 다른 모델을 만들려면 전부 다 부셔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싫으면 이렇게 저처럼 두 개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과소비 좀 그만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타르가와 터보 모델을 완성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포르쉐 이번에 나온 흰색 색감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흰색 부품들이 태양빛을 받으면 변색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누렇게 뜨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이보리색으로 변색이 되더라도 약간 빈티지 포르쉐 컬렉션이라고 우기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둥그스름한 라인인데요. 청개구리 딱 이렇게 뒷다리 굽히고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과 흡사하게 생긴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게 포르쉐만의 특징인데요. 그런 모습을 잘 레고로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둥근 부분, 앞범퍼와 뒷범퍼,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그리고 탑 천장 부분에서 트렁크까지 떨어지는 이런 곡선 라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차체의 곡선을 예전에 그 출시됐던 에스턴 마틴 DB5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그 모델이 욕을 많이 먹어서였을까요? 이번에 나온 이 포르쉐 제품에는 조금 더 DB5 모델을 보강해서 출시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터보는 이렇게 뚜껑 위에가 막혀 있고요. 그리고 타르가 모델은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뚜껑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 타르가 모델은 소프트탑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는 컨버터블 차량들을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천장을 뜯어가지고 트렁크에 넣는 장면이 있거든요. 타르가 모델은 천장을 이렇게 뜯고 앞에 본네트를 열어서 뜯어낸 천장을 트렁크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트렁크 부분이 다르거든요. 타르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트렁크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르가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프린팅 타일이 하나 딱 이렇게 뒤쪽에 박혀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어 윙이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그런 스포츠한 모양을 내기 위해서인지 뒤쪽에 날개가 하나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날개 쪽이 트렁크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터보라고 적혀있는 프린팅 타일이 있어서 타르가 모델과 확실히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차량 트렁크를 모두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열면은 뒤쪽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엔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르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그냥 약간 좀 심심하다 그런 느낌의 엔진인데,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기 장치가 달려 있고요. 타르가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엔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계 장치가 더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타르가 모델에 비해 터보 모델이 더 마력이 높아서 더 많은 힘을 내야 되기 위해 엔진이 다른 거겠죠? 그 엔진의 차이점마저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됐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퀴 휠 색이 다릅니다. 타르가 제품 같은 경우는 진한 회색으로 휠이 들어가 있고, 터보 제품엔 검정색으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휠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미국 포드사의 머스탱 레고가 출시된 적이 있는데 그 머스탱 휠과 똑같은 5 스포크 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더 포르쉐만의 휠을 넣어주셨다면 만족도가 2배로 상승했을 텐데 그 부분을
부분은 뭔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거 한 가지 더, 캘리퍼 부분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싼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 내부에 캘리퍼라는 밝은 색이 작은 부품이 하나 들어가는데, 레고 테크닉 쪽 보시면 이렇게 캘리퍼까지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높여줬거든요. 크리에이터 차량으로 출시된 이번 포르쉐 제품엔 캘리퍼까지의 표현은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내부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내부 실내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약간 다크 오렌지 계통과 갈색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진한 주황색 계통의 시트고요. 조수석뿐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2열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을 보시면은 작은 계기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도 마찬가지로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 타일로 들어있었고요. 계기판이 조금 옛날 올드카라 그런지 조금 아쉽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어봉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단부터 기어를 넣을 수 있는 수동 스틱 기어가 표현되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좌우로 돌리잖아요. 그럼 앞바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핸들 앞부분을 위해서 이 약간의 테크닉 브릭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립하면서 약간 지루할 법할 때쯤 테크닉 조립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뭔가 조립이 좀 더 덜 지루했던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앞쪽 보시면은 포르쉐 로고가 진짜 와, 기가 막히게 프린팅으로 예쁘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르쉐 본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본넷이 열립니다. 타르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 탑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야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본넷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엔진이 뒤쪽에 달려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슈퍼카들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트렁크가 있잖아요. 저 예전에 오파님 생각나네요. 오파님 람보르기니에 레고 박스 몇 박스나 들어가는지 한번 집어넣는 엉뚱한 컨텐츠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오파님 잘 지내시죠? 그리고 두 차 모두 양쪽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 구조라서 뭔가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옆쪽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귀엽게 잘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문 안쪽에 요 문짝 인테리어도 살짝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들 보면은 이렇게 쿠션 같은 게 푹신푹신하게 인테리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작게 깨알같이 디테일로 표현됐더라고요. 자, 뒤쪽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배기구나 이런 뒷부분도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저는 이 후면의 곡선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런 포르쉐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포르쉐의 둥근 뒷라인에서 뒷면 범퍼까지 떨어지는 이 둥그스름한 라인을 구축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 둥근 브릭 때문인데요. 이 둥근 브릭이 포르쉐 이번에 차량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약간 밥숟가락 같지 않나요? 넘어갔어. 터보 모델은 제가 독일 번호판을 달아놨고, 타르가 모델은 미국 번호판을 달아놨습니다. 번호판은 총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일본, 독일, 미국 번호판이 들어있어요. 포르쉐가 독일 차량이라서 독일 번호판이 들어있고, 레고가 좀 전세계적인 장난감이다 보니까 미국 번호판이 들어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졌습니다. 일본 번호판이 도대체 왜 들어있었던 걸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번호판이 들어있는 이유는 이 RWB라는 일본의 한 포르쉐 전문 튜닝 업체가 있어요. 일본인 나카이 아키라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사람의 개성이 담긴 그런 외관과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 포르쉐 오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RUF라는 독일 포르쉐 튜닝 업체도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RWB 업체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일본 번호판을 그 이유 때문에 넣어준 게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터보 모델은 뒤쪽에 두꺼운 휀다를 끼울 수 있는 반면에, 타르가 모델은 얇은 그냥 일반 휀다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보의 뒷 휀다를 띄어내고 타르가 모델의 터보에 휀다를 끼워 넣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창문이 있어요. 뒤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목선 부분을 보시면은 타르가 모델은 없는데, 터보 모델에 보시면은 뒤쪽에 하얗게 작은 프린팅이 유리 창문 브릭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서에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서대로 끼우잖아요. 그럼 앞부분에 이렇게 프린팅된 창문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유의해서 이 차량 뒤쪽으로 프린팅 창문이 가야 되는 게 올바른 조립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설명서 잘못 나와 있어서 추후에 나오는 포르쉐 제품들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포르쉐 터보와 타르가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약간 그 개구리가 앉아있는 포르쉐만의 특징을 잘 살린 차량이었던 것 같고, 두 개 전부 만들어서 전시해 놓으면 전시 효과가 정말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타르가 모델보다는 이 터보 모델이 조금 더 정이 갔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타르가 모델, 터보 모델,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던 모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포르쉐 작은 차량으로 예전에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포르쉐 차량을 만들어 보기 전에 이런 작은 포르쉐 차량 하나 구매해서 만들면서 손 풀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별 5개 중 저는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컸던 제품입니다. 조립하는 재미도 있었고 다 만든 제품을 전시하는 그 만족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지금까지 블럭도사 꾸삐의 포르쉐 911 차량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 다음에 만나자고 포르쉐. 최고의 제품이었어요.